자, 그러면 다음 걸로 잠깐 넘어가서 다음 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부 진짜 배틀을 시작을 할게요. 다음 거는 뭐냐면 자, 이제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각 반에다가요. 한 해가 갔습니다. 또 한 해가 가면서 우리가 늘 또 우리 10대 과학, 뭐 왜 10인지 모르겠으나 10대 과학적 발명, 뭐 기술의 혁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희가 네이처에서 올해 10대 과학 토픽 10을 한번 뽑아봤어요. 네이처가 뽑아준 거를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뭐 딥마인드 인공지능이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했다는 거, 그다음에 화성 생명체 흔적 발견을 위한 시료를 수거하는데 나사가 성공했다는 것. 그래서 그거 뭐 탐사선 퍼시비어런스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까지 표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입자의 가능성을 발견한 뮤온 실험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어떤 거냐면 FDA가 알츠하이머 신약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크리스퍼 아시죠?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가 체내에서 직접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된 뉴스가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순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많았다. 그다음에 극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경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백신 보호를 위협한다. 그다음에 추가 접종이 형평성을 시험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냥 나는 이게 올해 최고의 이슈였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없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박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올해 최고의 것은 퍼서비어런스. 거기서 어쨌든 생명체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지금 시동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화성의 공기 중에 공기를 이렇게 포집해가지고 거기서 산소만 추출을 하고 버리는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퍼서비어런스 호의 그런 업적들, 그게 뭐 일단 올해 과학 탑 10, 탑 1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박사님. 네, 저는 이게 2021년의 탑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탑인가를 보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약간 고민이 되는데, 저는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이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구해서도 알아낼 수 없었던 것을 사실 요 딥마인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된 거고, 이게 앞으로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엄청난 임팩트를 줄 거기 때문에 정말 인류의 삶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한 걸로 보게 되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 네. 저도 딥마인드를 뽑았는데 아마 제가 이쪽 IT 쪽에 오기 전에는 아마 그냥 크리스퍼를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더 진지하게 공부하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에 응용할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거는 조금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과학자들은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한다고들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뭐 그 과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구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과학자들이 못한 거를 이제 하고, 이제 굉장히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어쩌면 과학자가 이거를 해석하는 일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뭐랄까요, 과학자와 과학을 그동안 도와줬던 도구 간의 관계가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3차 구조 이거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잖아요. 거의 이거 우리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좀 굉장히 임프레시브해요. 거기다가 이걸 돈 주고 파는, 약으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딥마인드를 과학자들에게 사용해라라고 제공을 했던 이 통 큰 구글의 액션, 딥마인드 액션도 상당히, 물론 자기들의 홍보 효과도 있었겠지만, 네, 일단은 진짜 이런 좀 임프레시브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아는 몇몇 과학자가 이 분야를 떠났어요. 진짜요?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분야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사실 인간들도 하고 있던 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였는데, 인공지능이 뭐 불과 한 몇 년 만에 지난 몇십 년간 해온 것보다 더 잘했으니까
더 연구할 동력을 많이 잃은 거죠. 사실 충격적인 일이긴 해요. 과학자의 직업이 당장 분야에 따라서 위태로워졌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분도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게 어차피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는 거니까 뭐 어디 가든 할 일은 많이 있겠지만. 근데 이런 분들이 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뇌과학 분야에 엄청난 분이 계신데 원래 물리학을 하다 오셨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뇌과학에서 그 컴퓨테이셔널 쪽에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셨는데 언제 이제 칵테일 파티 때 여쭤봤죠. 아니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왜 물리학, 이론 물리학 그것도 스티븐 호킹의 제자인데 넘어왔냐. 그랬더니 박사과정 때 스티븐 호킹이 불가능한 박사 논문을 줬는데 자기는 그걸 한 10년 풀어보려고 하다가 나는 멍청해서 안 되나 보다 해서 이제 멍청한 물리학자가 뇌과학자에 넘어와가지고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이제 한 30년 지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말이야 그때 그 주제 아직까지 아무도 해결 못했어. 어쩌면 내가 멍청한 게 아니었던 건지도 몰라. 이런 말씀하셔서 그냥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한 분야를 떠나는 과학자가 있지만 또 딴 분야에 가서는 업적을 세우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한 스토리예요. 제 아는 많은 지금 물리학자 플렉스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인들이 가서 이제 위대한 과학자한테 가서 문제를 하나씩 받았는데 뭐 10년간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물리학자 플렉스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른 분야에 가면 잘 되는데 그 반대는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약간 아니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떠났다고까지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 사례가 정말 궁금하긴 해요. 반대 사례 사실 잘 못 보겠어요. 없을걸요? 본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물론 사례가 있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반대구나. 그것도 역시 네. 아. 보통 물리에서 딴 데로 가서 잘 돼요. 그렇죠. 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 회장도 다 물리학을 하다가 내가 할 게 아니라고 떠나가지고 다 잘 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사실은 화학 분야긴 하지만 양자 화학 쪽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떠났으면 다 잘 됐을지 모르죠. 안 떠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몰라 그 수학을 헤비하게 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뭘 때문일까요? 그게 꼭 물리학의 위대하다는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수학과 세상의 접점에 있어서 뭔가 기초가 되게 튼튼하니까 뭐 모든 것에 근본적인 대한 거를 보는 것 아주 같아요. 본질을. 기본적인 것들을 하니까. 지금 물리학 만세예요 지금? 물리학 뭐 개인적으로 물리학에 대한 좀 엄청난 가만히 리스펙이 있으려고요. 있습니다. 말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 부분이. 원래 이런 거 하면 언제나 이렇게 밝고 좋은 놀랄만한 뉴스를 선정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기후 위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여기 지금 보면 두 건이나 기후 관련해서 지금 10개 가운데 2개나 뽑아놓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또 하나를 여기 쓰여 있지는 않지만 노벨 물리학상이 올해 기후에 주어졌거든요. 사실 노벨 물리학상 그 역사상 최초로 기상학에 상이 주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보통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되면은 물리학자들이 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회에서는 미리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발표 나오는 순간 이제 거기 있는 몇몇 과학자들이 바로 투입돼가지고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그래야 되는데 발표 나오는 순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거기 앉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떡하지 해서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야 너 아는 뭐 기상학자 있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기후 위기가 우리한테 심대한 위기라는 것을 노벨상에서조차도 노벨위원회조차도 이런 식으로라도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네이처에서도 무려 2개를 하나는 그 올해 내년에 이제 공식으로 채택될 텐데 올해 발표된 6차 평가 보고서죠. IPCC 평가 보고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고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멈춰도 잘 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에요. 뭐 이제는 뭐 기후 위기가 뭐 인간이 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일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올 스톱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나온 뉴스는 얼마 전에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26차 회의가 열렸었어요. 영국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뭐였는지는 회의 마지막 날 의장이 사과를 하는 걸로 끝났죠. 이거에 기대했던 전 세계 모든 그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는 걸로 끝났고 예상보다는 너무나 낮은 수준에 그래서 기후 그 관련한 단체들은 그날 장례식을 그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너무 그 안이하게 지금 딥마인드가 예측하는 뭐 아니면 나사의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인류가 다
없어지고 나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기후 위기로 서로 전쟁하다가 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이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란 거를 물리학자들조차 나서서 물리학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고 네이처도 2개나 선정해서 전하고 있는 거니까요. 올해는 정말 아름다운 뉴스를 픽하기보다는 정말 시급한 뉴스를 하나 픽하고 싶어서 저는 기후 위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평화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다른 주제를 택한 저희 셋을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한 번씩 디스하고 아니, 그걸 왜 가셨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동의하는 게 사실 이 2가지 꼽은 거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영화 돈 룩업이 이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혜성이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주식 얘기하고 있고 딴 얘기하고 있는 거를 사실은 풍자해가지고 꼬집은 이야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2부에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죠.